자, 윤 대변인,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뭐 계속 나오는 것이 또 이 당원 게시판 네. 문제예요. 이것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야 된다, 뭐 할 필요 있느냐, 이게 또 논란도 많은 사안인데, 이 당원 게시판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그 당원 게시판 문제라는 게 작년 한 이맘때 조금 전, 네. 작년 추석 정도부터 얘기가 됐는데 네. 일단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볼 때 그 내용이 이거잖아요.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윤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비판적인 글을 링크를 걸거나 또 기사나 논설 아니면 글을 올려서 비방했다. 그러니까 이게 당원 윤리에 맞느냐? 특히나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뭐 이거잖아요. 이제 전제가 지금 이 순간 저희 당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한 비판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이냐?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. 이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심정적으로야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분이 저희 당에서 배출한 분명한 대통령이었는데 임기를 못 마치고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으나 윤 전 대통령의 그 당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 그럼 맞지 않는 거냐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. 그게 문제가 있는 거냐? 그렇죠. 그럼 지금 우리가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12.3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라.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라는 건데 뭘 징계하겠다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. 핵심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징계를 시도하고자 할 때 그 질문이 예를 들어서 언론으로부터 나올 때 징계를 시도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윤리위원장 같은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. 일각에서는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미 뭐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윤리위원장도 이제 새로운 인물을 앉혀서 바로 이 문제를 어쨌든 들어갈 거다.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잖아요. 그러면 당무감사위원장이 뭐 어느 분이 잘 아시겠지만 계엄이나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말씀보다는 좀 거리가 먼 얘기를 하시던 분이 오셨잖아요. 이분이 만지작거리고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. 사실관계는. 그럼 만지작거렸는데 그거를 윤리위원회에다 토스해서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. 검찰 역할을 하는 거니까. 그럼 공소장에 뭐라고 쓸 거냔 말이에요. 그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기본적으로. 윤 전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런 걸 했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걸 뭐라고 쓸 거냐.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. 공소장을 뭐라고 쓸 거냔 말이에요.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한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을 끊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도혁 대표가 작년에 이 이슈 처음 나왔을 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엄청나게 이 이슈의 부당함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설파를 했던 적이 있어요. 직접 본인이? 그 영상 많이 있습니다. 이거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책 음해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당 내부 조사로 밝혀졌고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끝났거든요. 이거는 말이 안 된다. 익명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게시판 글에 대해서 무슨 권한으로 당에서 그 신원을 밝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. 그분이 지금 당대표인데 이거 뭡니까? 얘기가 안 맞죠. 당대표 되고 나서는 이거 당원 게시판 뭐 문제 확실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히겠다는 맥락으로 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? 그러면 24년 9월 10월에 장동혁과 25년 현재 상태 장동혁은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정반대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죠.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.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.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게 할 것 같습니까? 못할 것 같습니까?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하면요.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핵 버튼 누른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핵 버튼을 누른다는 얘기는 핵 버튼을 눌러서 핵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다 하고 누르는 거잖아요.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분리되는 걸 원하니까 버튼을 누른다고 생각을 하겠죠.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만약에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된 당무감사 진행되고 윤리회 뭐 이런 게 되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
여러 가지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. 그 말씀이네요. 뭐 선택이 두 개죠. 네. 당에 남느냐 나가냐 둘 중에 하나죠.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나 이런 것에 아예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. 그럼 당원권 정지가 한 달에서 3년까지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면 충분하죠. 3년 하면은 다음 총선까지도 못 나가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뭐 1년 정도 할 겁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자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아서 국민의힘 간판으로 출마가 26년 6월에 안 된다고 판단할 때 어떡할 거냐. 나가게 유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핵폭탄 그 낙진 맞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건 모르는 겁니다.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제가 볼 때는 당을 그렇게 쉽게 나가는 결정을 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 당이 진짜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가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. 네. 일부만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당 전체를 그렇게 생각해서 섣불리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죠.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선택지는 두 개 중에 하나.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에 달린 건데 어쨌든 핵 버튼을 누르는 상황이나 네. 마찬가지다. 네.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거다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중도나 또는 당의 당원들이 직전 대선 경선에서 40% 넘는 지지를 받았던 분에게 뭔지도 모를 당원 게시판을 근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반발이 없을까요? 그 반발은 거의 당을 두 동강 내고 장독 지도부의 어떤 근본을 흔드는 그 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. 제 얘기는. 그러나 대표가. 분위기상으로는 갈 수도 있겠다. 가다 멈출 것 같긴 해요. 근데 시작은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워낙에 많은 사람이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. 정치적으로 어떤 뭐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타협을 한다든지 물밑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?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여요. 장동혁 대표가 이미 서로 너무 멀리 갔군요. 지금까지도 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언론하고 많이 접촉을 직접 하시는 편이니까 지금 들어보면은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이 한씨다. 그다음에 이번에 어떤 이슈들 뭐 론스타 관련한 이슈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당에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그 속이 좁음을 보이잖아요.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어떤 대변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검사 출신 장관이 뭐죠 이러고서 이제 논평을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. 이게 당 내부에서 아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상황이니까 물밑이라는 거는 있기가 어렵다. 이 어쨌든 과거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한동훈계였잖아요. 수석 최고위원이라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어쨌든 이 국민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거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그 맥락을 왜 그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됐다라고 봐야 됩니까?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죠.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모든 이슈를 방어하던 사람이 장동혁 대표예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박모 대변인이 김혜지 의원을 저격했잖아요. 왜 공천을 비례를 2번을 받았냐는 둥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김혜지 의원 공천에 대해서 당에 좋은 평가가 있었고 이거는 다 협의해서 한 거라고 말한 사람이 장동혁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에요. 사무총장도 했었죠. 근데 지금 박모 대변인에 대해서 인재다. 그래서 감싸잖아요.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. 24년도의 장동혁과 현재의 장동혁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아니라 그분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모르겠어요. 혹시 한 전 대표가 당원들이 보기에 막 그 뭐라고 할까요? 좀 이 당과의 관계에서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강하게 가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잖아요. 그런 부분은 그것과 장동혁 대표하고는 관련이 없죠. 그 상황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가장 가까운 러닝메이트라고 볼 수 있을 때 그럼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어떠한 어떤 제안을 했다거나 건의를 해서
뭔가 당시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보에 어떤 수정을 가하려했거나 그런 게 없어요. 마지막 날까지도 자기는 끝까지 최고위원직을 유지함으로써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네. 하다가 확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? 아. 자기 말을 본인 스스로 뒤집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고 좀 뭐 장도혁 대표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는 성립을 안 해요.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네. 한동훈 당시 대표와의 어떠한 의견 그 수렴 과정에 있어서 뭐 부딪히거나 한 적이 없다. 아, 다른 의견을 내거나 뭐 저는 의견 그렇게 대립 들었습니다. 있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. 나중에 장동혁 대표 그 인터뷰 하게 되면 그때 물어봐야 되겠군요. 본인은 있었다고 얘기를 한대요.